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과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번 주는 2주차로 교재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였고요. 범위의 소제목은 성격윤리와 성품윤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범위를 통하여 어떤 점들을 배우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 내용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776년 이래 200년에 걸쳐 미국에서 출간한 성공과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연구조사한 결과 미국 건국 후에 처음 150년 동안 나온 대부분의 문헌들은 그 성공의 기초를 이루는 특성들로 내적 성품 중심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근데 이것과는 다르게 세계 1차 대전 이후 1914년 이후에 50년 동안 발간된 성공 관련 문헌 중 대부분은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먼저 외적 성격을 중시하는 시각에 관해서 알아보실까요? 이 외적 성격을 중시하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테크닉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테크닉은 어떤 것입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고 대인관계도 못하고 운동신경도 엉망인 아들에 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면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시도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부모는 그런 아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상처가 될 표현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하죠. 이건 테크닉이 없는 겁니다. 근데 코비 박사 부부는 뭐 배운 것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회적 기준에 못 미치는 아이라는 전제를 지닌 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적이고 기만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이 아이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 좀 빨리 다른 아이들의 수준처럼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노심초사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잖아요. 네. 분명히 위장적이고 조작적이고 기만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는 보통 아이들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친척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겠냐? 네가 대학교에 떨어져 봐라. 내가 친구들 모임에 나갈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결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스티븐 코비 박사 부부는 그러한 생각들을 비슷하게 한 겁니다. 뭐냐면 사회적 비교. 이 정도는 해야지 않느냐. 우리 다른 애들은 안 그랬는데 왜 이 아들만 그렇지? 이런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미지. 내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자신들의 이미지, 체면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위장적이고 조작적인 테크닉,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네, 바로 내적 성품 중심의 사고로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코비 박사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성품과 동기, 그리고 아들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부부의 자신들의 생각이 이 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비교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조건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대할 때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얘야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할 때마다 아이는 더 울었고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초점을 아들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맞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시도했던 그런 테크닉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본적인 동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들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 우리가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신에 한 걸음 물러나서 아들과 자신들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체면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완전 분리한 것이죠.
그보다는 그 애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개성, 독립성, 그리고 그 아이만의 가치를 재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의 개성을 발견했고 그 아이에 맞는 방법과 속도에 의해서 그 실현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능력을 믿고 그 애가 어떤 일을 해고 나면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것만 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서 내면적 가치의 근거에서 그런 동기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였냐면 이 아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 아이가 부족하다, 이 아이는 지금 수준이 떨어져 있다, 올라가야 된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는 지금의 이 모습 자체를 보고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보편적인 사회적 기대의 근거에서 저울질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체면이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키우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동안에 이 아이를 사회적 틀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해온 보호, 예를 다른 사람들의 놀림에서부터 놀리지 않도록 얘야 다른 사람 놀리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잘할 수 있다 하면서 보호해 줬던 것도 중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애가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모에게 계속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보호가 중단되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가 갑자기 이 갑작스러운 보호 중단에 의해서 움츠러들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아들을 이해해 주기는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부는 아들에게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를 했을 때 우리는 그 말 속에 너는 지금 못하고 있어, 다른 애들보다 뒤처져 있어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살펴본 아들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고통스러워할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는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아이니까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또 너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니까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속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공부,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운동과 같은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었냐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여러 학생단체에서 리더로 선출되었습니다. 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되었고 모든 과목에서 최고 학점을 받는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건전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대인관계에서도 진실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죠. 코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뤄낸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취,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대인관계 좋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이런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취가 사회적인 보상이나 인정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룰 수 있었다. 대부분 오늘날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때요? 좋은 직장에 갈 때 월급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이 너를 알아준다. 그래야 결혼도 잘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는 그러한 성취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적 성품 중심의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주 과제 외적 성격과 내적 성품에 관하여 그 분명한 차이점을 연구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것을 철저하게 차이점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거 좀 살펴보면 외적 성격은 내면의 동기와 관계없이 임시 방편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 테크닉,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적 성품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덕 목록입니다. 언행일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 순수함, 황금률과 같은 거. 이런 도덕 목록을 사람들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원론적인 이야기다.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내적 성품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적인 기준의 미달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편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녀가 사회적 기준 미달에서 표준이거나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아이는 사회적 기준의 미달이거나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얼르거나 달래거나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말고 테크닉 부리지 말고 우리 아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 자신의 깊은 내면의 성품으로부터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 어떤 나쁜 버릇이 있다, 그것을 고치고 싶다? 아이가 변화되고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도록 필자는 권고했습니다. 필자가 인용한 성서의 잠언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성구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